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저격수다의 진행을 맡은 여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아주 주말 동안 인터넷을 핫하게 달군 이슈는 바로 권은희 의원의 포스터 논란이었는데요.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태양의 후예 때문에 네. 단아까 군대 말투가 되게 화제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몸소 군복까지 챙겨 입으시고 군장을 하시고 박근혜 잡을 저격수는 권은희지 마련이다 라면서 재미도 감동도 없는 포스터를 내셨어요. 물론 수많은 이런 인터넷 여론 때문에 국민의당 차원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런 걸 보면 참 권은희 의원이 권력 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뭐 이분이 의원이 된 이후의 행보나 또 특히 의원이 된 과정 같은 거 보면은 참 야망야망해요.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의원 되는 과정이 깨끗하지만은 않았잖아요. 그랬죠.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리자면 일단 그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사건을 계기로 그 사건을 수사하던 네. 권은희 전 과장이 네. 이제 그 사건이 어떤 외압에 의해 외압이 있었다.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이제 약간 폭로전 양상으로. 네, 네. 그런 식으로 전개가 네. 되다가 결국에 그게 이제 위증이라는 그 법원의 판결이 났고. 네. 그렇죠. 네. 사실 이거 2014년 당시의 일이잖아요. 네. 그때 한참 국정원 대선 개입설을 끈질기게 주장하던 민주당 측에서 한 건 잡았다 싶게 그렇죠. 세제를 불렀었고 또 권은희 의원이 이 폭로를 하면서 수사과장직을 사퇴하고 네. 대신에 네 바로 광주 네. 광천을 만나요. 네, 심지어 그때 사퇴한 사유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학업을 이유로 사퇴했다고 알고 있는데 딱 20일 지나자마자 바로 이제 스카우트제를 받고 네. 기다렸다는 학업을 듯이 20일 만에 네. 중단하신 네네 이제 공천을 받으셨죠. 전략 공천. 네, 전략 공천을 네. 받고 맞바꾸기를 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별명이 광딸이잖아요. 광딸. 네. 광주의 딸. 어떻게 보면은 수사과장 하시면서 공권력의 중심에 계셨던 분인데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 이런 게 좀 먹혔어요. 사실 그때. 네, 그래서 한동안 그 유관순 열사의 사진과 함께 합성으로 맞아. 옆에 둬서 이거는 유관순 열사만큼의 애국자라고 그렇게 일부 네티즌들이 되게 찬양을 했었죠. 지금 국민의당 가 계시죠? 네. 그것도 맨 마지막에 합류하셨잖아요. 네네, 공천 못 받고 나서 네. 컷오프 되고 나서 이제 국민의당 가셔서 그럼 참 행보 같은 경우는 아마 더민주 쪽에서도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뭐 처음부터 차라리 뭐 난 안철수를 따라가겠다 이것도 네. 아니었고 약간은 간을 보는 그런 행동을 하시다가 이게 더 심지어 네. 얼마 전에 나온 뉴스에 의하면은 이 국정원 댓글 개입 외압 수사에 대한 결과가 결국 무죄 판결이 났어요. 한마디로 권은희 의원의 그런 증언들이 신빙성도 없고 개연성도 없다는 일로, 그러니까 없다는 것으로 판결이 무죄가 됐는데 그럼 권은희 의원의 의원직은 어떻게 되는 건지 개인적으로는 참 궁금했어요. 그 당시에. 사실 뭐 이제 허위 위증 이런 거 비슷한데 그 당시에 이제 1심 재판부하고 2심 재판부 판결 난 걸 보면요. 당시에도 1심에서는 권은희 지금 의원이죠, 후보죠. 진술이 객관적 상당성과 합리성이 매우 없다. 믿기 힘들다. 심지어 이제 2심 재판부에서도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객관적 사실을 배척할 만큼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구라쳤다. 이런 개념이긴 한데 사실 법이 뭐 항상 이제 가치 판단보다 이제 팩트 중심으로 많이는 가는데 본인만 딴소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건 아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신뢰도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네. 또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은 이번 총선이 본격적으로 처리되기 전에 권은희 의원이 되게 불안해했대요. 왜냐면 자기가 경찰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국보위를 받지 못했고 또 다음 공천이 확실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약간의 무리수를 던지는 듯한 행보를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결정판이 이 포스터가 된 것 네, 같네요. 그것도 상당히 재미도 감동도 없고 보기에도 약간 민망하잖아요. 네. 약간 피와 식별도 안 돼 보이는 게 특히나 그 지역에서는 지역적인 환경상 어떤 뭐 특전사나 이런 군복 이런 거 별로 본인한테도 마이너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우리 국민들 생각엔 사실 있거든요. 그렇죠. 네. 결국에 그래서 어저께 국민의당 쪽에서도 대국민 사과를 대국민 또. 사과를 또 발표를 했잖아요. 네, 또 불과 한 몇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북한에서 또 우리나라 그 고위 공무원들 해킹한 거예요. 맞아. 했는데 국방부의 정책보좌관 컴퓨터가 해킹이 된 거예요. 이거를 보통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안보를 중시하는 상식적인 국민 또 국회의원이라면은 이거를 해킹한 북한을 문제 삼지 그쵸. 그 내용들을 폭로하겠다고 북한한테 받은 내용들을 폭로하겠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폭로하겠다고 한참 국방부를 괴롭혔다는 그런 또 언론에 아이고. 나오지 않았지만 소식이 있어요. 어, 그만큼 혈안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권력에 대한 의지도 강한 것 같고, 네. 그죠? 후보 같은 경우. 네, 근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총을 들고 네.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포스터를 만든다는 것이 저격수 어떻게 보면은 좀 맞아요. 테러범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민간인도 아니고 사실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국민의 대표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투표로 뽑은 그럼. 그런 대표성이 있는 게다가 분인데. 또 군 통수권자시잖아요. 실명을 노골적으로 딱 거론을 하면서 네, 다분히 좀 이렇게 위험하지 않나. 물론 이제 국민의당에서도 그런 생각을 차후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국민 사과를 했겠지만 너무 경솔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네. 싶어요. 군 통수권자에게 국회의원 감히. 저격을 하고. 네, 저격을 한다고 물론 상징적인 의미겠지만 다음은 더민주라고 써있죠. 국보의 너다 해서 이제 네. 더민주를 향해서도 네, 김종인 대표, 대표님을 지칭하는 거겠죠? 본인을 컷오프 시킨. 네, 또 그런 의미가 있네요. 네네. 저는 이 권은희 의원 포스터를 보면서 좀 약간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꼭 정책에 대한 승부가 아니라 뭐 안티 정권, 안티 여당 체제로 간다는 것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모습을 봐야 될지 슬프기도 합니다. 느낌이 딱 저번 대선 느낌 나지 않아요? 네. 지난 대선에. 이제 네. 지금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이모 이제 대통령 후보님께서 떨어뜨리려 나왔다 이러면서 이제 닭바퀴마다 네네네. 발언하시고. 약간 그런 느낌이다 이거 보면은. 네. 저는 그런 닭깎기 마사오라는 그런 단어를 네. 일부 정말 극좌성향의 어떤 인터넷 게시글에서만 봤지 정식 대선 후보 토론회 생방 토론회 공중파에서 하는 보게 될 줄 몰랐어요. 네네.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었죠. 네. 심지어 어떤 본인 토론회. 정책적인 부분보다 이제 당신 떨어뜨려 나왔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임하시는 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정말 갈 길이 멀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재밌긴 재밌었는데 그쵸? 보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재밌죠. 이게 약간 무슨 뭐 CNN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네. 종류의 토론회요. 네, 약간 토크쇼 이런 네. 느낌. 네. 그래서 종편 보는 줄 알았어요, 저는.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그해 설에 시골 내려갔을 때 큰아빠들께서 하신 말씀이 박근혜 대통령은 유정이가 당선시켜줬다고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이 부동층이 모두 결집을 했다라는 동정표도 많이 네. 받죠. 맞아요. 아무튼 이정희 대표의 전철을 받게 될 것이 아닌가. 근데 이분 지지율이 어떻게 되고 있죠? 여론조사 결과가? 일단 더민주 후보하고선 지금 경합한 상황이긴 한데 광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남, 전북, 이제 호남에서 최근 어제 그제 그 여론조사를 봤을 때 오히려 국민의당이 조금 더 우세한 걸로 전체적인 득표 예상이 조금 더 우세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역시 약간 정치적인 맥락인데 더민주 지금의 이제 친노 계열에 대한 어떤 호남 민심의 좀 이렇게 반감 이런 게 좀 크지 않나. 최근에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전 대표죠. 좀 호남 쪽에 유세하는 데 있어서 김종인 대표랑 좀 서로 차질을 빚고 많이 하고 있죠. 사실 지난번에 조금 과하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친노 계열에서 구민주 호남 계열을 많이 이제 좀 내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호남 민심이 유동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권은희 의원이 전략 공천을 받은 거잖아요. 이분 고향도 광주 광산을인가요? 그런가요? 자, 우리 그러니까 스마트 광주의 시대.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의 딸이라고 하는데도 스마트 시대 한번 검색을 한번 네. 해봅시다. 그래도. 제가 한번 빠르게 네. 해볼게요. 네. 근데 이 적용용 포스터 말고 하나 더 있잖아요. 베레모. 베레모 쓰고서는 맞아요. 이게 견장의 특전사 네. 중이었나? 중이었나 뭐 두 개 붙어 있는 거 봤거든요. 네. 무등산을 탈환했습니다. 라는 네. 상당히 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무장공비스러운. 만약에 이게 정당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지탄받을 정도의 그죠? 그렇죠. 네네. 오해를 네, 살 계속 수 있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피아 식별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걸 네네. 뭐라고 검색을 해야 될까요? 그냥 권은희 고향. 권은희 그렇게 치면은 치니까 나올 안 걸요? 나오거든요. 권은희 나왔어요? 뭐, 한번 봐봐요. 저희 피디님이세요. 아, 이유신 피디님. 광주 출신 맞죠? 광주에서. 네, 맞아요. 아, 네, 네. 광주여고. 감사합니다. 광주의 딸 맞으시네요. 네. 불행 중 다행이네요. 네. 그러게요. 뭔가 연고가 있으시니까. 경찰청장이면은 이게 경찰대를 나와야. 근데 이거 하실 때는 제가 수사과장으로 알고 계셔가지고. 네, 수사과장이면은. 그죠? 네네. 경찰대를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또 다시 한번. 갑자기 문득 궁금해지네요. 네네. 사실 이제 경찰대 나오면은 바로 이제 과거 이제 그 뭐 파출소 지금 기동대 바로 네. 이제 팀장이나 장으로 과장으로 가는 들어가는데 예, 네. 파출서장이죠. 아닌데요? 그쵸.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을 나오셨네요. 그러시구나. 경찰대는 안 나오신 것 같아요. 네네. 아마 내부에서도 진급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경찰대가 우리가 얘기하는 성골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고위 간부 개념이죠. 네네. 네, 그래서 권은희 의원 이 포스터 논란이 지금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이 여당 측 지지자들은 사퇴하라 그런 압력까지 이렇게 넣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압력이라기보다는 네. 그런 사퇴하라는 뭔가 운동을 하고 계시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서 또 국정을 보좌할 수 있겠느냐, 혹은 의회에서 법안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라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고요. 권은희 의원이 되던 과정, 또 의원이 된 후의 행보, 또 의원이 또다시 되기 위한 이런 무리수들을 보면서 약간 우리 정치 현실에 실망을 해보기도 하고 제발 좀 정신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계속 그냥 경찰 하시든지. 저는 약간 이런 마음 있어요. 네. 이분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왜요? 네네. 광주에서 이렇게 지금은 더민주 후보랑 경합하고 있을 텐데 네. 이기셔가지고 정말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게 뭔지 지난 저번에 재보궐로 들어와서 못 보여주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본인이 최대한 어떤 능력치를 극대화 끌어올려서 인정을 받으시던가 아니면 뭐 지역주의가 됐건 어떤 가치관이 됐던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설마 이제 지역 호남 민심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혹은 진보 계열에서도 자연스럽게 아마 이제 계속 정치권에서는 뵙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유권자가 똑똑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저희가 원래 다루고 싶던 주제인데요. 바로 민중연합당이에요. 얼마 전에 새롭게 창당을 했죠. 네, 참 논란이 많아요. 우선 구 통합진보당 세력들이 대부분 다시 입당을 했고요. 또 구 통진당 계열의 의원 하셨던 분들이 다시 출마를 하거나 그 의원직 박탈당하셨던 맞아요. 분들이 네. 대다수 들어가셨죠. 네, 그리고 공약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말도 안 되는 논란이 있기도 해요. 흑수저 당 소속의 분들의 네. 그런 어처구니 없는 기색 직업이라든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안 그래도 지난 주말에 집에 선거 공보물이 와 있더라고요. 이제 민중연합당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국의 지역구 후보를 다 내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이제 정당 투표용 이제 홍보용지인데 그런데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박근혜 무능 독재 심판에서 여기다가 이제 투표 도장 딱 찍어놓고요. 센스 있네. 네, 여기 또 이렇게 세월호 마크 같이 함께. 이게 빠질 수 없죠. 네. 하단 보면은 여기 뭐 아르바이트생, 노동자, 엄마, 농부, 뭐 새내기 직장인 골고루 이제
다양한 이제 컨셉을 그러니까 이 해보신 6개의 분들이 당이 모여서 민중연합당이 탄생을 한 거죠. 네, 지속적으로도 계속 받고 있다 그래요. 무슨 뭐 의료 뭐 노조부터 특정 직능에서 자연스럽게 모이면은 연대로 받겠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 중에 이 흑수저당으로 비례 1번을 받은 후보였나요? 네, 그분이 뭐 지역구로 나오시는지는 아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실명 거론해도 되나요? 네네네. 뭐, 그 윤미연 씨. 네. 윤미원 후보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해요. 본인을 스스로 흑수저 취준생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제 자가 재산이 8,900만 원이 돼요. 그것도 나이가 많으신 것도 아니고 25살? 26살. 지금 아마 만으로 만 올해 딱 25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27이실 것 같은데 저랑 동갑. 그쵸. 예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열심히 뭐 학교 다니면서 모았다 치면은 그래도 그게 조금은 가능한가요? 8,900. 한 4천, 한 500, 800? 이 정도는 아마 예금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도 정말 밤낮 잠 줄이면서 5년, 6년 일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것도 좀 무리수긴 하지만 등록금도 있어야 네, 더 텐데. 의아한 거는 뭐냐면은 나머지 4,800만 원 말고 4,100만 원이 채권이에요. 채권으로 그 보유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신고하신 불법 증여에 논란이 되는 그렇죠. 부분이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다 어디까지나 이제 본인이 깔끔하게 오픈을 안 하시면은 다 이제 추측이긴 한데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얘기죠. 이제 뭐 증여의 방법도 있고 이게 이제 어떤 뭐 미리 상속을 받고서는 거기에 대한 이제 세금을 내셨는지 안 내셨는지는 우리가 또 지금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만 25의 나이에 채권을 몇 천만 원대 보유할 수 있을까라는 일단 기본적인 어떤 상식선의 범위에서는 네, 합리적인 정말 의구심이 어렵지 드는 않나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제가 여기 보니까 몇 분 찾아보다 보니까 경기 수원시 무의 김식 후보라는 분도 이제 민중연합당의 후보자로 33살 나오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재산이 1억 한 2,500만 원이에요. 많으시네요. 이분도 네. 이분 같은 경우도 아까 윤미연 후보님이랑 이분도 같이 흑수저당이에요? 예, 흑수저당에서 이제 우리 흑수저 이제 포퓰리즘 이제 흑수프레라고 그러죠. 흑수프레 그걸 많이 하고 계신데 네네. 심지어 부모 재산은 이제 따로 고지를 안 하셨어요. 별도고 연립주택 한 9천만 원 상당의 자가를 소유하고 계신 흑수저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들이 흑수저라면 저는 네. 이수직에 네네. 이수직 긁어. 근데 이분이 윤미연 후보가 되게 논란이 됐던 것은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네. 자가 재산을 8,900만 원 소유하고 있다는 걸 안 네티즌들이 당신이 흑수저면 나는 뭐냐라고 그렇게 댓글을 달자 사실은 다른 가계정으로 댓글을 달았어 했는데 본인의 이름으로 막 정수연 후보는 뭐가 아니면 뭐가 아니요 했는데 자기 이름으로 단 거예요 그거를. 치밀하지 못해. 네, 치밀하지 못해서 그게 또 캡처가 돼서 여러 군데 돌아다녔죠. 뭐 그래도 꿋꿋하게 뭐 현대 자동차 뭐라고 하죠? 분점 앞에서 현대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계시고 대리점 앞에서 네, 현대 본사도 아닌 대리점 앞에서 꿋꿋하게 1인 시위를 이어가던 그런. 방금 이렇게 이 정수연 후보나 아니면은 뭐 좀 전에 그 윤미연 후보 그다음에 김 후보 다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어떤 공약 이제 공보물이나 어디 TV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아르바이트로 뭐 5년, 10년, 15년 이렇게 모아가면서 이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비정규직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염원을 담아서 국회에 진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과연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모을 수도 있는지도 의문일 뿐더러 다들 아르바이트 다들 해보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과연 흑수저의 어떤 대표성,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는가? 과연 저는 그냥 위선으로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좀 흑수저라고 자기를 대놓고 선전하는 것 자체가 그게 사실이라면 되게 불효라고 생각해요. 그쵸. 엄마 아빠 욕하는 폐륜적이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나를 수저 물려줬어 라고 이런 식으로 부모님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네, 아무튼 그리고 이색 직업이 되게 다양해요. 소녀상 지킴이. 네, 그게 직업이 될 수 있나요? 네. 그 정수연 후보였나요? 네. 네, 방금, 그 네, 후보가 말씀하셨죠. 소속돼 있는 단체를 제가 봤더니 평화나비라는 단체예요. 평화나비. 그 단체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냥 언뜻. 저는 그 제 친동생이 그 대학교 처음 입학을 해서 숙명여대. 네, 숙명여대 그 평화나비 홍보물을 보고 그냥 친구 따라서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첫 세미나를 갔대요. 네네. 근데 그 홍보 포스터에는 분명히 뭐 위안부 할머니들 뭐 관련된 그냥 그런 글들만 있어서 그냥 그것만 보고 모를 때니까 가입을 했는데 딱 가자마자 칠판에 박근혜, 박정희 타도 이거를 크게 쓰더래요. 그리고 뭐 반정부적인 내용을 세미나 내내 네. 위안부 할머니들 얘기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바로 그날 탈퇴를 했다고 하거든요. 사실 숙대가 이 평화나비의 본진이에요. 아 정말요? 아마 이 평화나비도 아, 저 되게 놀라운 게 한 3년간 준비를 해온 작업이에요. 3, 4년간. 아, 아마 이들도 뭐 한일협정이 네. 터질지는 몰랐겠지만 계속 한이 있수록 그냥 걔네는 단순히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뭐 그쵸. 배지를 팔고 농화를 가고 그런 식으로 세미나를 해 오던 분들이었는데 이번에 한일협정으로 빵 터트리면서 이제 비례대표까지 받는 거죠. 근데 이 정수영 후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통진당 해산된 통진당 출신이에요. 이렇게 보라 색깔 열심히 시위를 하고 계신데 제가 듣기로는 네. 리틀 김재현이라고 전적이 그런 화려해요. 별명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아리따운. 네. 13년도 그런가요? 혹시나 해서. 이 정수현 씨 같은 경우는 숙명여대 약학대학 졸업자고요. 네. 13년도에 구 통진당 학생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그렇구나. 11년 반값 등록금 투쟁 시 김재현 전 의원과 함께 불법 선동 운동을 했고 13년도에 국정원 규탄 투쟁을 주도했었죠. 아주 전적이 화려한 친구인데 이렇게 그 서울시당에도 그 통진당 학생위원장인가 뭐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당으로 따지면 이제 뭐 시도당의 청년위원장 이 네. 정도 이제 상당히 고위 당직자죠. 네. 뭐. 저는 너무 화가 나고 흥분되는 게 이렇게 전적이 화려하고 특정 정당에 그것도 네. 이념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허용될 수 없고 우리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폭력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네. 그 당에 동조를 했던 인물이 이렇게 네. 또 버젓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노랑 리본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네. 흑수저라고 약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또다시 표를 얻으려고 기어 나오는 모습이 정말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되게 화가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약간 첨언인데 이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에 와서 많이 알려졌지만 원래 대표적인 이석기 키즈였어요. 이석기 키즈였는데 통진당이 지난 이제 2013년 해산되고 나서 원래 정당법 40조상에 네. 비슷한 어떤 당원 당규를 가진 그리고 비슷한 멤버들 인적 구성이 모인 또 다른 이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하게끔 정당법 40조에 돼 있어요.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 위반을 했을 때 혹은 위배를 했을 때 어떤 법적인 효력이라든가 처벌 효력이 전혀 없거든요. 과거 유사했던 사례도 없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 정비도 좀 필요하지 않나. 네. 분명히 법의 맹점인 것 같아요. 사실 그 딱 부분은. 보면은 멤버들이 거의 다 민중연합당, 네. 통진당 분들이 한 5분의 4? 네, 여기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통진당 출신 민중연합당 주요 출마자가 이렇게 되세요. 그리고 또 화가 의원이었던 나네요, 혹은 진짜. 네, 의원만큼의 그런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이렇게 나오고 계세요. 통진당 국회의원, 통진당 전북도당 위원장, 통진당 서울시위원장, 서울시장 후보, 거물급 인사들이 그대로 민중연합당으로 맞아요. 출마하고 있거든요. 관악을의 이상규 후보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이제 전에도 이제 오세훈 현 의원이랑 경합을 했던 심지어 민중연합당 이제 비례대표 1, 2, 3, 4번이 다 통합진보당 출신. 아, 네. 심각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방금 이상엽 씨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진당 해산 후에 이 해산된 당의 출신 사람들이 출마를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네. 되겠네요. 사실상 통진당이 진짜 간판만 내렸다 뿐이지 또다시 이렇게 부활을 하면은 저희가 그 헌법 과정을 거쳐서 헌법 수많은 사회적 네. 비용을 거쳐서 거쳐서 해산한 한 의미가 없잖아요. 네, 진짜 이것 때문에 준비해온 게 있어요. 이쯤에서 다시 보는 지난 통합진보당 헌재에서 이제 위원정당 판결문의 이제 핵심 워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자면은 이제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같거나 유사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점 등 때문에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심지어 당시 이게 위헌 판결 났을 때도 9명 중에
이제 현재 네. 재판관 9명 중에 8명이 위헌 판결을 냈어요. 압도적으로 이런 경우 거의 없거든요. 네. 우리 얼마 전에 뭐죠? 얼마 전 판결 난 거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네. 얼마 전 판결 헌재에서 뭐지? 성매매자 처벌 관련 네네. 그거에서도 이제 합헌 판결 났던 게 9명 중에 6명이 합헌이고 2명이 부분 위헌이고 1명이 이제 완전 전부 위헌 판결을 냈는데 보통 9명 중에 뭐 6대3, 5대4 이 정도가 이제 거의 밸런스 있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압도적인 판결이 나올 정도의 좀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거. 저는 분노 게이지가 상승해서 네, 약간 네. 어지러운데요. 그러면 저희가 공약이 통합진보당 것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민중연합당이에요. 네. 보면은 뭐 재벌에게 세금을 뭐 이거는 여러 당에서 하는 말이니까 국정원 해체법 제정, 교과서 국정화 폐기, 개성공단 부활, 비핵화, 평화협정 동시 타결, 또 똑같네요. 등록금 100만 원, 청년수당 100만 원. 이게 흑수저 방지법이래요. 예, 저는 또 어이없었던 게 흑수저 방지법 세부 사항 중에 청년들이 결혼하면 부채를 탕감을 맞아. 해주겠대요. 왜죠? 그냥 고생한다고. 결혼할 때 돈 많이 드니까. 이게 절반 중에 절반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실현돼서도 안 되는 네. 재정 파탄나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그 허경영 대표 네. 누구였죠? 언제 출마를 했었죠? 12년. 네, 그분이 떠오르. 2번 나오셨죠, 그죠? 네. 또 이 중에 나머지 절반은 우리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네. 가하고 통과되면 북한이 참 좋아할 그런 법안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나네요. 이거는 진짜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것 같은. 전 여기 네. 이렇게 공보물에 나온 공보물에 이제 안쪽에 보면은 몇 가지 99%의 희망 약속해갖고선 네. 이제 공약이 있잖아요. 요거를 좀 이렇게 봤어요. 한 5분 봤어요. 5분 봤는데 되게 막 특이한 게 몇 개 있어요. 여기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국정원 해체 이런 것도 있지만 네. 한국 주도 사자 종전 선언으로 비핵화 평화 체제 구축하는데 종전 선언이 지금 국내 정세라든가 환경이 지금 근간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바로 종전 선언을 하자. 그러면은 북한의 현재 어떤 세습 독재 김일성부터 시작된 인권 이거를 탄압. 인정하자는 얘기인가요? 난 되게 좀 앞뒤가 두서없이 너무 적혀 있어가지고 맘대로 해고 방지법 이런 것도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그리고 참. 아까 말씀하신 이거는 공교롭게도 어제 속보로 나왔죠. 북한에서 네. 미국에 제안을 한 거예요. 종전 맞아. 협상을 하자. 공교롭네요. 참. 굉장히 뭔가 짜고 치는 이런 느낌이 좀 몇 개 있어요. 뭐라 그럴까. 등록금 100만 원 상한제. 참 이렇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좋겠지만 이런 0세부터 14세 네. 무상 의료 시행. 무상도 우리 포퓰리즘이 또 나와 있는데 북한에서도 시행 중이죠. 네. 최근에 뭐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 진보정의당 거 공약을 비교해 보면은 어떤 진보 계열에 있는 정당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숫자 노름이 많아요. 무상으로 몇 프로 뭘 해주고 뭘 해주겠다. 근데 그거에 대한 예산, 재정에 대한 대안은 아무것도 제시가 안 돼 있어요. 이게 놀라운 게 그 좌파들이 항상 만드는 네. 이렇게 자료집, 아이들을 위한 선동 만화책 같은 거 보면은 그 간첩의 말을 빌어서, 그러니까 남파 간첩의 말을 빌어서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첩이라는 것이 이미 설정은 되어 있는 게 맞는데 네. 이런 말을 해요. 아무리 그래도 북한은 저 위쪽에서는 그렇게 힘든 와중에서 무상 교육을 한다더라. 고등학교 때까지 공짜로 다닐 수 있고 치료도 무료로 해준다더라. 그렇게 힘든 와중에 라고 남파 간첩, 그러니까 이젠 북한에 못 가는 늙어버린 간첩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럼 딱 그 말을 들은 그 청자 역할에 해당하는 친구는 이렇게 네. 집에 다 가면서 나 저 간첩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쁘고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말도 들어볼 법한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면서 끝나요. 인간적인 아주 어떤 이런 부분을 현혹되게끔. 좀. 네. 되게 쭉 읽어주신 것들이 뭐 0세, 14세 무상 의료 시행, 재벌세, 등록금 100만 원 상한제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는 것도 있어요. 읽어보시면은 그 민주주의의 암적 존재인 종편 퇴출이 있거든요. 저도 봤어요. 실컷 가로 열고 무슨 뭐 MBN 채널에 써 있고 한데 뭐 종편이라고 뭐 구분하는 또 어떤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JTBC는 또 없더라고요. 그거는 또 본인들 입맛에 맞는. 네네네. 싶어지네요. 네.
재밌더라고요. 이 공약들의 절반은 지켜질 수도 없는 거고 지켜져도 우리나라를 파멸의 길로 이르게 할 네. 것이며 나머지 절반은 그 조카통일의 목적인 네. 국가법법 폐지, 미군 철수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구통진당의 정책들과 상당히 90%가 유사한 정책들이죠. 우선 이런 정책을 기지로 출범한 정당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그것도 해산된 지 만으로 심각한 것 1년 같아요. 정도 됐죠. 만으로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 한 3개월 됐나요? 나올 수 있는 이렇게 현실이 부활을 네, 하고. 휴전 중인 네. 국가에서 가능한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민중연합당과 권은희 의원을 다뤄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아마 또 총선 기간에 터질 이슈를 다뤄볼 것 같아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또 저희만이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봬요. 네.